안녕하세요. 하숙정입니다. 이번 찰시에서는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착한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함수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를 살펴보고 함수를 직접 정의해서 호출하고 이용하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찰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딕셔너리라는 아주 특별한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죠. 키와 그에 해당하는 값, 쌍으로 구성된 자료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딕셔너리 안에 있는 키와 모든 값을 출력을 하려면 반복문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인 뒤에 딕셔너리 이름을 적어 놓았을 때 이 키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건 무엇만 들어간다? 키만 들어간다가 중요한 것이었고요. 이 키를 출력하고 난 다음에 키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고 싶다면 딕셔너리 이름 뒤에 사각괄호 안에 키 값을 적어주면 됐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에 새로운 키와 값상을 추가하고 싶다면 딕셔너리 이름 뒤에 키를 적고요. 그리고 할당문을 이용해서 값을 대입하는 형태로 표현해 주면 이 안에 새로운 쌍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문자열은 문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문자들이 순서대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인덱싱이 가능하더라. Q0, 왕, A0, 킹, 왕, 킹 되었고요. 문자열은 아주 많은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만 복습해보죠. 너 모두 문자야? 여기 문자 아닌 공백 기호가 있네요. 그래서 false가 나왔고, 너 전부 다 숫자로 되어 있어? 숫자 하나도 없거든요. false. 다음 replace 함수를 이용해서 특별한 문자열을 이렇게 원하는 문자열로 바꿔주시오. 자, 빈칸을 빈 문자열로 바꿔버리니까 없어지겠죠. 다음 이 문자열을 뒤에 있는 문자열의 모든 문자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줘. 킹콩이니까 킹과 콩 사이에 별만 들어가겠습니다. 이 별이 딱 찡기겠는데요. 다음 Q.split. 자, 뒤에 인수가 인자가 없다면 전부 다 공백 문자를 이용해서 앞뒤로 잘라주죠. 그러니까 여기 왕이 사이에 공백 문자가 있으니까 앞뒤로 잘라주면 왕이 넘어지면 이라는 문자열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습니다. 함수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 과장, 넌 대리 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자, 나 과장님이 할 일이 있나 봐요. 근데 너무 바빠요, 자기가. 그래서 유대리 상반기 실적 보고서 좀 부탁해요. 유대리가 하기 싫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하고는 열심히 일을 해서 과장님 여기 보고서입니다 라고 드려야 되겠죠. 자, 좀 있으니까 유대리 신입사원 자료 좀 부탁해요 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럼 유대리가 어떻게 해요? 또 일 시키네? 하지만 자료를 다 만들어서 과장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줘야 되겠죠. 또 일이 있네요. 지난 3년 실적 자료 좀 부탁해요. 정말 싫지만 유대리는 일해서 자료를 과장님에게 드려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유대리가 어떤 역할을 해요? 나 과장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거죠. 나 과장이 해야 될 일이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유대리가 대신 다 일을 요청이 들어오면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나 과장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서를 다 받아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 과장이 유대리가 심부름꾼인 함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당한다. 그래서 콜리라고도 하고요. 그에 반해서 나 과장은 함수를 콜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호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차시에서 배울 내용이 콜러가
함수를 호출하고 그러면 함수는 결과를 리턴해 주니까 그 결과를 이용하고 함수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함수란 간단하게 줄여서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코드 블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드들을 모아놓은 것 블럭이죠. 그래서 대부분 함수를 호출하는 이유는 평균, 최대, 순위, 특별한 어떤 값을 얻고 싶어서 함수를 호출해요. 또는 값은 반환받지 않더라도 대신 일을 해주길 원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함수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기에 우리가 함수를 배워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함수 없이 코딩을 했어요. 자, 이 코드를 보면 똑같은 코드가 세 군데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럴 경우에 이 코드가 자꾸 나타나네. 이 코드 똑같은 것이 많이 나타날수록 프로그램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코드 중복된 걸 함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지금 이 파란색 원래 4줄짜리가 있던 코드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요. 함수 호출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함수로 가서 실행을 하고 리턴을 만나면 돌아와요. 자, 이동해서 실행하고 리턴 만나서 돌아오니까 이렇게 네 문장을 실행하는 거나 이리로 이동해서 실행하고 온 거나 실행하는 내용은 똑같죠. 자, 다음 두 번째 이 코드 역시 똑같은 코드가 있는데 함수로 만들어 뒀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리 부르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메뉴 함수 호출하면 또 대신 처리가 되고요. 세 번째 것 역시 호출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나타나는 코드 블럭들이 있다면 함수로 정의를 딱 해두면요. 다음번에 내가 이 코드를 다 작성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호출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딱 봐도 코드 길이가 줄어든다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를 이용을 하면 동일 코드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코드 길이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요. 그것 말고 장점은 뒤에서 소개할게요. 자, 함수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나 함수야 라고 이렇게 첫 줄에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첫 줄 다음에 실제 코드 블럭은 우리가 for나 이런 반복문에서 사용한 것처럼 실제 코드 블럭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 마지막 return 다음에는 또다시 튀어나와 있죠. 아하, 이 함수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를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해 왔던 이 코드들은 보통 메인 코드라고 얘기해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시작되면 첫 줄부터 실행되죠.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는데 이제부터 함수를 이용한다면 이 메인 코드 위에 이렇게 함수 정의하는 코드들이 추가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흐름이 보이는 메인 코드는 우리가 지금 작성해 왔던 것처럼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함수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아까 코드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주 크고 복잡해요. 우리는 기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배웠지만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은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가죠.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코드를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곧바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쪼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도 김대리, 박대리, 이대리 나누어서 하면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크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고 이것도 커? 또 쪼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쪼개다 보면 아주 작은 이 코드 부분은 내가 바로바로 코딩할 수 있겠네? 또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로 만들어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완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만들어서 활용한답니다. 자, 아까 코드 길이가 줄어드는 거는 보고 왔고요. 또 중요한 것이 readability. 자, 우리가 책을 보면 소설책 같은 경우는 글자를 꽉 빡빡하게 붙여놓지 않잖아요. 답답하니까. 그것처럼 코드도요. 코드만 쫙 모여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함수별로 나눠져 있다면 이 부분은 메뉴를 출력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순위를 구하는 부분이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나면 다음번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을 만나면은요. 이거 디스플레이 메뉴? 메뉴 표시하는 부분이구나. 그냥 간단하게 해석이 된다 이거죠. 프로그램 구조가 한눈에 쉽게 들어오는 것, 이걸 가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장점이 있죠. 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함수가 있는데 다음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함수하고 똑같은 기능이 필요해요. 새로 코딩할 필요 없죠? Ctrl C, Ctrl V 가져와서 쓰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재사용. 그래서 지금까지는 함수 없이 코딩을 했지만요. 실제 모든 코드들은 함수를 다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수를 만들진 않았는데 함수를 사용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죠. 빌트인 펑션. 파이썬이요. 우리 사용자를 위해서 너네 합계 구하는 함수? 최대치 구하는 거? 이런 거 진짜 많이 쓰지 않아?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을게. 만들어서 우리는 그냥 호출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 함수. 빌트인 펑션이었어요. 자, 여기 리스트라는 스코어라는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점수 같아요. 근데 이 스코어에 들어있는 값들에 대한 내가 합계를 궁금해. 그러면 포문으로 돌릴 필요가 없죠. 무슨 함수가 있어요? sum. sum이라는 함수에게 스코어 리스트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이 자리에 합계가 턱하니 구해지죠. 다음에는 나는 이 배열 원소, 리스트 원소 중에 최대값을 원해. 바로 구해지죠. 최소치 구해지죠. 몇 번 반복해야 돼? 스코어에 값이 있는 개수, 값의 개수만큼 반복하면 돼. 이렇게 sum, max, min, len 함수는 우리가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쓸 수 있는 이유는 파이썬이 다 미리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리처럼 이름을 불러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함수를 사용할 땐 어떤 함수에게 일을 요청하는지 함수 이름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안에 뭘 적어야 돼요? 이 인자를 적어주죠. 인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함수가 일하는 데 필요한 정보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없으면 함수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또는 어떤 걸 처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는 거겠습니다. 아주 가끔 이 인자가 없는 함수도 있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구해주는 내장 함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데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네 user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함수 user defined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하는 함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이용하는 것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직접 정의해서 이용한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데 좀 전에 내장 함수는 내가 정의한 적 없죠. 하지만 파이썬이 미리 먼저 만들어 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 정의 함수도 먼저 함수를 만들어 둬야만 호출을 통해서 이용해서 결과값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마트에 가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 근데 우리 동네에 이라는 마트가 지어져 있어야 오픈을 해야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겠죠.
자, 내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고 싶어요? 있어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려면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쓰고 싶으면 먼저 함수를 만들어 두어야만, 정의해 둬야만 나중에 호출해서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 위치도 중요해요. 어디에요? 호출문보다 먼저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자,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우리 호출하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잖아요. sum, list 이름처럼 함수명을 적고 함수에게 전달할 정보를 적어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에게 전달할 정보 인자라고 하죠. 인자는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렇다면 이런 함수가 있어야 호출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나 사용자 정의 함수야 라고 키워드 def 적어줘야 되고요. 다음 함수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 함수 이름을 호출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도 친구 이름 여러 개, 친구 이름 여러 개 아니고 친구 이름은 여러 개 맞다 그죠? 친구가 여러 명 있는 거지.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친구 이름을 불러야 지영아라고 해야 지영이 쳐다보지 그냥 친구야 하면 친구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함수 이름을 통해서 원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함수명 다음엔 또 괄호 열고 닫고가 있고요. 여기에 뭘 적어주냐면 좀 전에 이 함수가 여기서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를 적어준다고 했잖아요. 이 인자는 어디로 전달되냐면 이렇게 함수 호출하면 함수명 뒤에 있는 부분으로 전달이 돼요. 좀 전에 기억납니까? 나대리와 나과장이랑 유대리가 있을 때 나과장이 유대리 이름만 불렀어요. 유대리가 당황하겠죠. 뭐 어쩌라고요. 나과장이 상반기 실적을 분석해 오라든지 아니면 신입사원 정보를 가져다 달라든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인자들입니다. 근데 이 인자들을 함수에게 전달해 주는 위치가 바로 여기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인자들은 함수에서는 따박따박 저장을 해둬야 잊어버리지 않고 일할 수 있겠죠. 나과장이 상반기 실적이라고 했는데 유대리가 하반기 실적을 갖다 주면 그날 그냥 되게 혼나겠죠. 그래서 요렇게요. 요 괄호 안에 있는 인자들이 이렇게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실행을 쭉 하고 나면 함수는 자신이 처리해서 구한 값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돌려줄 때 return 키워드 뒤에 return문으로 돌려줍니다. 나대리가 상반기 실적 보고서를 만들어서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죠. 안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수가 구한 값을 함수 호출자에게 돌려주는 게 return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인자 전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언급을 하고 다음 차시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명과 매개 변수도 명이잖아요. 명이기 때문에 변수명하고 똑같은 장명 규칙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함수 이름이 숫자를 시작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요 얘기는 아까 했습니다. 먼저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야, 먼저라는 말은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 윗부분이죠. 윗부분이 먼저고요. 아랫부분이 나중입니다. 윗부분에 정의되어 있어야만 호출 가능하다라는 것. 자, 실행 과정 이미 대충 눈치챘겠지만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함수가 위에 정의되어 있고요. 여기가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메인 코드 부분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프로그램 실행은 메인 코드부터 실행된다고 했습니다. 자, 코드 실행하자마자 함수 호출문이 났어요. 함수를 호출하네요. 그러면 실행 순서가 어디로 간다? 함수 호출하는 곳으로 실행 순서가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인자들이 순서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서 함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인자전달 일어나고 이 첫 번째 문장 실행되고 나면 자동으로 위에서 밑으로 실행하겠죠. 자, 코드를 쭉 실행했어요. 그리고 리턴문을 만납니다. 리턴문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자기를 호출한 곳으로 복귀합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서 함수 호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행 순서가 함수로 갔다가 리턴을 만나면 나를 호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중요한 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반환 값을 리턴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 호출 자리, 이 부분이 무엇으로 바뀌는데 반환 값으로 바뀝니다. 함수를 호출했더니 어떤 값을 돌려주네요. 그러면 나는 이 값을 가지고서 덧셈을 하든 곱셈을 하든 출력을 하든 또 다른 일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젠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보고서 표지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인자 전달 없고요. 반환하는 값도 없는 함수, 즉 일만 하는 함수로 정의하겠습니다. 함수는 일반적으로 어떤 값을 구해주는 데 활용을 하지만 일만 하는 함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좀 전에 나 과장이 유대리에게 일을 시켰잖아요. 뭘 해주세요 하면 갖다 드리고 해주세요 하면 갖다 드리지만 나 과장이 유대리에게 이런 심부름도 시킬 수 있죠. 유대리 쓰레기통 좀 비워줘요 라고 얘기했다면 유대리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와야 되지 그 비운 쓰레기통을 나 과장한테 주면 안 되겠죠. 일만 하는 함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작성할 함수는 출력만 하는 일만 하는 함수입니다. 자, 원하는 결과는 이거죠.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 자기 이름 그리고 부서명 출력하는 보고서 표지를 만들고 싶다 이겁니다. 자, 이거 프린트로 그냥 출력을 하면 되니까 함수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되겠어요. 함수 이름 my cover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자, 함수를 작성할 때 이 첫 줄에 이렇게 주성문처럼요. 주성문은 아닌데요. 주성문처럼 문자열 형태로 표현해 주는 거 우리 프로그래머들의 습관입니다. 관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함수가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고서 표지를 작성하는 함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출력하는 거는 프린트 이용 4줄 작성하면 되겠고 함수 실행을 끝내고 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시오 입니다. 자, 메인 코드 보면요. 시작하자마자 함수 호출이죠. my cover 같습니다.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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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만나면 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온다. 여기서는 일만한 함수이기 때문에 return 뒤에 값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함수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건 만일 작성자가 홍길동이 아니고 이몽룡이라면 인사부가 아니고 판매부라면 또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과 부서명이 오게 할 수는 없을까? 지금 이 my cover은 언제나 홍길동과 인사부만 출력하거든요. 요거 다음 코드 하고 나서 소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리스트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정해놨어요. 코리스트. 코리스트가 어디 있냐 보니까 여기 메인 코드 시작하자마자 코리스트를 생성하고 코리스트를 출력하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를 호출하네요.
우리 파이썬에서 sum도 있고 maxmin도 있는데 average를 구해주는 함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자, 일단 배열 생성하고 출력하고 평균까지 찍고 난 후에 우리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를 호출하면 실행 순서가 이렇게 이동되죠. 자, 정의합니다. 함수 이름 average, 인자 전달 없어요. 매개 변수 없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문자열이 있고요. 안의 내용 sum 나누기 랭 하면 구해지겠죠. 자, return문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함수를 호출한 자리가 return 뒤에 있는 값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80.8이 이 자리에 바뀌어져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 과정 한번 본다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실행하면요. 출력되겠죠. 다음 실행하자마자 출력되는 건 아니고 여기는 리스트가 만들어져. 자, 다시 그럼 이번에는 리스트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콕 찍어서 코리스트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 만들어 보라고 해놨습니다. 코리스트는 어디 거냐면 메인 코드 시작하자마자 코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졌어요. 이 코리스트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리스트 만들고요. 리스트 출력하고 평균까지 찍고 나서 average 함수를 호출하면 실행 순서가 이렇게 바뀌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구할 필요는 없죠. 내장 함수 이용해서 sum 나누기 랭 하게 되면 평균이 구해집니다. 이 평균을 return 문 만났으니까 실행 순서가 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오고 함수 호출문이 뭘로 바뀌어요? return 뒤의 값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80.8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 프린트 콜을 하게 되면 리스트 출력이 되겠고 다음 평균 글자 여기다 오죠. 출력. 다음 average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실행 순서 이동 return 값으로 바뀜 프린트니까 출력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내가 만일 수학 점수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의 평균을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행히도 이 average 함수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코 리스트의 평균만 구해줘요. 그러니까 매스 리스트의 평균을 구할 수 없잖아요. 이거 할 수 없을까? 함수는 만들어 두면 자주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리요. 여기요.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전달해 주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함수에게 전달된 리스트의 평균. 좀 전에는 콕 찍어서 코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틀리죠. 함수에게 전달된 리스트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정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은 지금 똑같은데 바꾼 거예요, 내용을. 자, average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좀 전에는 없었던 무언가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이 뭐다? 나를 호출할 때 이 자리에 필요한 정보를 주시오 라는 뜻입니다. 정보를 전달받아서 나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면 나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고 길이를 구해서 너가 원하는 평균을 반환해 줄게 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함수 정의할 때 꼭 이 값은 전달해줘 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도 여기에 전달해 줄 값을 적어줘야만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어 코 리스트의 평균을 원해. 자, 코라고 적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 인자가 이 매개 변수로 전달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코에는 어떤 값들이 있게 됩니까? 80, 98, 76, 53, 97이 있게 되죠. 코 리스트니까요. 그러면 썸 구해서 렌 나누어서 반환을 해주면 얼마로 바뀌어요? 80.8이 바뀌니까 노랑 부분에 80.8이 출력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다음 문장에 mass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average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여기 average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인자로 mass라고 적어놨어요. mass를 이번에는 전달하니까 이plist가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리스트인데 수학 점수 8892809979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plist를 구하면 수학 점수의 합계, 길이를 구하면 수학 점수의 길이 값계수다, 그죠? 그리고 무엇이 이 자리에 평균이 return 되겠죠. 그래서 출력되는 값 노란색 칠한 87.6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함수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매개 변수 이름도 똑같아요. 그런데 함수를 호출할 때 코를 전달해 주니까 실제 이름은 plist지만 코 배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mass 함수를 mass 리스트를 전달하니까 이름은 plist인데 내용은 mass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mass의 평균이 구해지겠네. 즉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설명한 함수는 한번 만들어 두면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원하는 값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자 전달이 상당히 중요하다. 인자 전달으로서 아주 범용, general purpose, 범용적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까지 소개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직접 정의하지 않고 코드를 작성해 왔는데 동일한 부분이 여러 군데 나타나게 되면 하나의 함수를 정의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문을 이용을 해서 이동하고 실행하고 오고 이동하고 실행하고 오고 결국 똑같은 코드 3번 반복하게 된다 이거였죠. 하지만 이런 함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 호출문만 보고 어떤 일을 하는 거구나. 가독성도 높아지고 함수를 다른 데 가져가서 복사해서 붙여서 또 재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깜짝 퀴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잘 확인했죠?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